안녕하세요. 산모님 방송 애청자 미쿡 언니라고 합니다. 때는 1990년대 초반 무렵. 어릴 때 저는 아주 조용하고 조금은 소심한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외동딸로 태어나서 조부모님 손에 길러진 저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어린 나이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전학을 너무 자주 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총 5번의 전학을 다녔던 저는 부끄러움 많은 성격을 극복하고 처음 보는 아이들과 빨리 친해지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5번의 전학 중에서도 가장 오래 다녔던 학교가 있었는데, 당시 고학년이었던 저의 교실은 학교 건물의 가장 위층인 4층에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각종 무서운 괴담들이 있긴 마련인데요. 그때 학교 2층 화장실에 2번째 칸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오니 쓰면 안 된다는 소문이 한창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저 그런 괴담쯤으로 여겼고, 청소 당번 차례가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2층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모두 하교를 하고 시끌벅적하던 학교가 조용해지면 우린 청소 도구를 들고 2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걸어갈 때면 학교 건물에 나홀로 남아있는 묘한 기분에 괜히 머리가 쭈뼛 서면서 오싹해지곤 했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마구잡이로 사용한 더러운 화장실 문을 열자 악취가 풍기면서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입으로만 숨을 쉬며 일을 분담하기로 하고, 제가 앞장서서 첫 번째 화장실 칸을 발로 쿵 하고 걷어차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총 8개의 화장실 칸을 친구들과 나눠서 청소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첫 번째 칸의 문을 발로 차서 연 후에 대걸레로 대충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2번째 칸을 발로 차는 순간 문이 확 열리면서 안쪽 벽에 쾅 하고 닫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문고리에 닿기 바로 직전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문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을 한 번 더 걷어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평소와 다른 모습에 전 멍하니 서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조용해. 왜? 쉿, 다 들리잖아. 뭐 어때? 어떤 여자 2명이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묘한 소름이 돋아났고, 전 누가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이 더러운 화장실에서 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들키려고 그래. 왜? 재밌잖아. 저는 울먹이며 이쪽에서 어떤 여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말했고, 친구들이 어디에 있냐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저는 아까 화장실 칸의 문을 열었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여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제 말에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날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전 다른 친구의 등 뒤에 숨어서 2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져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화장실 2번째 칸을 올려다본 순간 전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칸 위에는 아래로 살짝 처진 알파벳 U자 형태의 밧줄이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밧줄을 보는 순간 전 그것이 왠지 사람의 목을 매달 때 쓰는 물건이란 생각을 직감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다시 보자 밧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다른 친구들까지 겁먹을까봐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교시 수업 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전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신이 났고 담임 선생님이 주신 물건을 들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복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방과 후처럼 아주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차근차근 내려가다가 3층과 2층 사이를 지나가던 순간 어딘가에서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고 고개를 돌려보니 문제 2층 화장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화장실 틈에는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게 빛나는 이상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할아버지 등 뒤에서 숨어서 보던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전형적인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새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남자는 절 똑바로 쳐다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마치 이쪽으로 오라는 듯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린 저는 겨우 뒤를 돌아서 계단을 두 칸씩 마구 뛰어 올라갔고 펑펑 울면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지만 어머니는 그저 헛것을 본 거라며 흘려 들으셨죠. 그때 봤던 그 저승사자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 사건은 제 인생의 첫 번째 귀신 목격담으로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모사단 GOP 전담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GOP 화기중대 소속으로 따로 섹터를 타거나 초소 근무를 서지 않고 단약고 옆에 있는 포진에서 근무를 섰었죠. 소초와 포진에는 81mm 박격포가 하나포부터 8포까지 박열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2포만 혼자 떨어져서 숲속 안에 으슥한 곳에 있었습니다. 조금 음산하긴 했지만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드물고 순찰도 오기가 힘들어서 야간 근무를 설 때면 둘포에서 라면을 먹거나 잠을 자곤 했었죠. 그리고 그곳은 귀신 목격담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다른 소대 선임이 부사소와 포진에 누워서 게임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선임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 하나포로 가자고 하더랍니다. 선임은 근무를 마친 후 총기 반납을 하면서 부사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아까 전에 박격포 겨냥대 옆에 남자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서 희죽거리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소대 선임 역시 부사수와 함께 둘포에서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다고 하는데 그때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중년 남성과 여성이 대화를 나눈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복무지가 연천이고 GOP인 걸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돌았지만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저 군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한 거라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겨울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평소 성격에 잘 맞는 후임과 근무를 서게 된 저는 몰래 라면을 챙겨서 둘포로 향했습니다. 라면을 먼저 다 먹은 후임이 국물을 버리러 갔다 왔고 저 역시 뒤처리를 하기 위해 어디다가 버렸냐고 물어봤더니 녀석이 자신은 뒤쪽 하수구에 버렸는데 그쪽은 눈 때문에 너무 미끄러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국물과 쓰레기를 분리수거장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포진을 나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 근무자! 포진 쪽에서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와 후임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며 포진 쪽으로 올라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상황실과 연결돼 있는 인터컴을 걸어서 방금 전에 근무자를 찾았냐고 물어봤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컴이란 게 음질이 썩 좋지가 않아서
사람의 육성과 인터컴의 소리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안도하며 다시 분리수거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야, 탄약고 근무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현 중대장이 아닌 불미스러운 문제로 전출을 갔던 전 중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중대장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전 중대장의 목소리가 워낙에 특이해서 한번 들어도 그걸 확실히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마 하고 후임 쪽을 쳐다보니 녀석 역시 완전히 겁을 먹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후임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방금 들으셨습니까? 그 말에 저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무슨 소리? 난 못 들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레 쓰레기를 처리한 후 하나포에 가자며 후임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두려움 반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마음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초 바로 앞에 있는 하나포로 간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아까 그 목소리의 정체가 뭐였는지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하고 근무를 마쳐야 했죠. 그 후로 한동안 저는 둘포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겁에 질린 후임의 얼굴과 표정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